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가 시작된다. 지급 규모는 약 12조 원. 이번 대규모 재정 투자가 내수 진작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분석해본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이 또 시중에 풀리게 된다면은 우리 유통산업이라든가 소비산업의 또 활성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경기대대학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오대원 교수와 함께 그 효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1일부터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창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시중에 약 12조 원이나 풀린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추경 1차에서 정부 쪽에서 준비한 자금은 8조 6천억,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에 7조 6천억 정도가 준비가 된 데다가 각 지자체별의 유보금들이라든지 뭐 짜낼 수 있는 건 다 짜내가지고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5월부터 신청이 되고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 뿌려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미 뿌려지고 있는 중이지요. 예. 네, 이 재원 출처가요. 지금 그에 대해서 빚을 내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국민들의 생각도 있던데 교수님 어때요? 효과가 빚을 내도 낼 만한 효과가 나온다면 또 그럴듯한 거잖아요. 예스 노로 하자면 네. 좋은 겁니다. 우리가 빚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된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요. 네. 이런 시기에야말로 빚내서라도 소비를 진작시키고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는 시기인데 가끔 어느 나라들의 경우엔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서 빚을 더 이상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굉장히 양호하여 실제 IMF에서는 빚을 좀 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낼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짜낸다면 GDP의 5%가 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풀리는 15조는 그 20%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위한 혹은 여러 가지 긴급 구호 자금으로 나가야 될 분야들에 지원하는 자금을 지금 현재 또 이게 전부 다 빚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많이 짜내는 재정의 구조조정, 그러니까 안 써도 될 불효긴급한 부분에서 짜낸 것이 7조는 넘는다고 하고 있어요. 1차 추경에서도. 네. 그 짜낸 거에다가 다른 데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끌어모은 거라든지 모자라면 빚을 내겠다 해서 15조를 만들다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합리적이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예. 그럼 이제 이 소비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어디 가서 쓸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대친구들도 이걸 어디서 쓰지 막 신이 났더라고요. 예, 예.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다들 우울하고 힘들고 네. 그럴 시기인데 이런 재정 지원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소비를 진작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손님이 안 와가지고 망하게 생겨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에 가서 쓸 거예요. 예를 네. 들어 식당이죠. 그다음에 여행, 영화관. 여행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좀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뤄져서 쓰겠지만 특히 그 지역 경제에 쏟아지게 되는 이런 재정 지원의 긴급재난 구호금의 성격상 지역화폐를 위주로 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소비 경제 활성화에 많이 쓰여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보복적인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 뭐 실제로 치킨은 먹을 때도 쓸 수 있고 예. 피자 살 때도 쓸 수 있고 여기저기 쓰임새가 많던데요. 이 보복적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반등까지도 꾀해볼 수 있을까요? 예, 보복적 소비는 솔직히 이 언어가 이제 중국에서 좀 많이 쓰여지고 증권가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어났던 그러니까 보상 기제, 사람들의 소비가 경제학에서는 보통 합리적인 인간이 꼭 필요한 곳에 아주 절약해서 잘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비로 볼 수 있고 혹은 보상적, 심리적 소비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못하던 거 나 이번 거 이거 끝나면 이거 할 거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밤새 치맥을 할 거야. 네. 이런 정도의 보복적 소비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2월 달에 우샤오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지칭하면서 많이 좀 퍼졌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그 식당에서 많이 쓴다. 그다음에 여행 갈 때 쓴다. 그다음에 자기 일을 위해서 이제 어떤 소소한 소비 이런 데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복적 소비는 사실 솔직히 나쁜 말이라기보단 이걸 방역 당국에서는 너무 많이 이제 소비를 위해서 사람들이 긴밀하게 접촉하는 것이 늘어나서 방역을 실패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방역은 네거티브 리스트 걸릴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나머지는 생활 방역으로 조심하게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이것이 글로벌로도 굉장히 선진적인 방역
산업 시스템이라 지칭을 받고 있고, 그럼 그 배경 위에서 하는 그런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소비들이 우리말의 보복적 소비입니다. 그동안 살 빼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 이거 끝나고 나면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네. 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 보복적 소비는 잘 말하면 경기 활성화의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 소비. 보상적 소비. 네, 많이 부르시던데요. 그럼 이러한 지원금이 들어갔을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가장 먼저 우리가 먹을 걸 사겠죠. 예. 실제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많이 지칭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식당들이에요. 식당. 그리고 예, 주변에 이런 친구들을 못 만나가지고 그동안 밖으로 못 돌아다녀가지고 소비를 못하던 것들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식음료 부분에서의 혜택이 가장 크고 유통군에서 혜택이 클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뭐 놀이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데, 식음료와 특히 이런 소비재의 유통시장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장에서 벌써 주시장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식료품주들이 또 요즘 반응이 좋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화관이라던가 여행에도 추후에 쓸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주가적인 반응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궁금한 게 3인 가족 기준으로는 한 세대주에 한 70만 원인가? 네, 뭐 그 정도, 8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80만 원 다 쓰고 나면 그 이후에 경기는 다시 꺾이는 거예요? 보복적 소비는 네. 예, 보통 말하는 보상적 소비는 어떤 아주 옛날에 시골의 할머니 집 같은데 경험해 보신 어른들은 네. 펌프를 해서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한 바가지를 그 펌프에 부어 넣어야 이렇게 우유물을 끌어올리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네. 제 나이 이상 된 50대 이상 된 사람들이 얘기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먼저 발동을 거는 닭이냐 달걀이냐 해서 먼저 달걀을 나눠줘서 닭을 품어서 키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그러니까 지난 사스 때라든지 메르스 때라든지 이런 때를 경험을 해서 보면 사스는 아주 한 분기에서 끝났고, 근데 그 당시보다 훨씬 경제가 발달하고 이런 사통팔달의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인적 접촉이 증가한 현대는 굉장히 더 파급 효과가, 전염병의 파급 효과가 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게 1분기가 아니라 2, 3분기 더 이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이 퍼질 수도 있는데, 이 보상 소비는 그 가장 힘든 시기를 넘어가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자금이라고 보이고, 그 후에는 이제 경제가 여기에 적응하여서 팬데믹 이후의 경제에 적응한 경제는 이제 자가 발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V자 반등 후에 다시 리세션, 경기 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상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거로 많이 얘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펌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약간 마중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 마중물 효과를 받아서 추후에 경기가 살아나줘야 될 텐데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잖아요. 2분기는 안 좋겠죠. 네. 예, 1분기에 그것이 후행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2분기고 3분기도 역시 올해 안에는 겨우 버티기만 해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저희 보통 이 이후를 생각할 때는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가 싹 다 깨지고 중국 시장에서 특히 미국의 견제를 받은 중국 경제 제조업의 공급 라인이 깨지면 한국이 그 다음이 되는 것은 어느 선으로 되고, 혹은 중국이 빠진 자리에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산업의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이 지난 일본하고의 마찰에서의 소부장에서 어떤 좀 성과를 거둔 우리가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재점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밸류체인 그 공급처의 역할을 못할 때 한국이 그걸 대체하거나 빨리 적응하는 이런 것이 다음번 경제의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 이런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 될 것이고, 특히 지금 한국 경제에서 다음번 우리 그 SOC 투자는 실물 투자 혹은 이제 토건 투자가 아니라 네. 이런 인프라에 특히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프라에 대한 투자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성공만 한다면 한국 경제가 이번 기회에 진짜 명실상부 글로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또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과연 산업이 얼마나 쫓아와 줄 것인가. 네. 근데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언택트 경제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반드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많은 산업계에서 그래도 전보다는 좀 더 나은 빠른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는 물론 좀 2분기, 3분기 우리가 힘든 부침을 겪겠지만 그 이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한국판 뉴딜도 언급하셨거든요. 한국판 뉴딜이 비대면을 원칙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프라인에
온라인의 뭐 전자결제라던가 또 데이터 산업도 큰 몫을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쪽을 봐야겠네요. 지금 이번 추경이 15조 1, 2차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쫙 퍼지는 돈들이 이게 승수 효과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데이터들이 지역화폐, 그다음에 카드 포인트 이런 네. 것으로 뿌려진단 말이죠. 전에 없던 일을 하는 건데 현금을 그냥 줘서 하는 재난 구조는 지난 위기들에서 마카오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약간 후진적인 시스템의 경제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과 같이 이렇게 혹시 문자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카드사 같은 데서 저 받았어요. 우리 포인트로 긴급 구호자금을 신청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하는 것들이 네. 과거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과연 개인이 이 돈을 받았을 때 어디에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하는 이런 빅데이터들이 형성되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 카드 시스템은 지난 90년대 말에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고 그걸 넘기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었는데 세계 최대의 카드 인프라가 한국이 가지고 있죠. 근데 카드사들이 과거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는 이제 성공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런 지역 경제 혹은 지자체 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과거에 없던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최초의 경험을 하는 데이터를 세계 최초로 쌓을 수 있게 된 기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인터넷 고속도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회 간접망 시설의 확충과 맞물릴 때는 차세대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될 수 있고 남들이 이거 잘 못 따라옵니다. 하려고 해도 못 하고요. 전 세계적인 플랫폼 교과서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지. 이건 설명하기도 힘들고. 네. 예, 이 기회에 정부에서는 민관 협력으로서의 카드사와의 협력과 이 지역 화폐를 적절한 활용을 위한 이런 데이터들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이런 좀 획기적인 전략들을 전 세계에서 아무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기회를 그런 전략들을 이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좀 해내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 국민에게 들어오는 재난지원금 12조 원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견 주셨어요. 오대원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